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에게 공유된 특별한 자료,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한 개인의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론 사건 번호나 채무자 성함, 또 사업체 이름 같은 개인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요, 단순히 파산 절차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떻게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지 그 과정과 속사정을 좀 생생하게 살펴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제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제인이 작성하는 건데요.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또 빚이 왜 생겼는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법원하고 채권자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죠. 그렇군요. 오늘 살펴볼 이 익명 처리된 2024 하단 사건 보고서는요. 해당 채무자의 면책,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서네요.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죠. 보고서를 보면 채무자 000님은 60세 남성이시고 현재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시고요. 월소득이 한 28만 원 정도라고 보고되었네요. 네, 그 정도입니다. 파산 선고는 2024년 7월 8일에 받으셨고요. 맞습니다. 보고서상 총 채무액은 약 3,431만 원 정도로 나오고요. 채권자는 하나카드 외에 한 곳이 더 있습니다. 3,400만 원 정도? 네, 이 빚은 보니까 2019년 1월경부터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주로 생활비나 아니면 과거에 하셨던 사업 자금 이런 명목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뭐 현재 소득 수준 월 28만 원으로는 이 빚을 감당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명백한 지급불능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월 28만 원 소득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이 상황까지 오게 되신 걸까요? 이게 단순히 뭐 돈을 많이 쓰셨다기보다는 다른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고서에 그 과정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아, 네. 보니까 2017년 5월에 개인 사업, 이것도 익명 처리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바로 다음 해인 2018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나와요. 아, 건강 문제가 있었군요. 네. 건강이 안 좋아지신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결국 2020년 5월에 사업을 접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건강 문제랑 또 코로나19라는 외부적인 경제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네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네, 사업 실패 후에는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려고 의료 하청업체에서 임시직, 그러니까 흔히 객공이라고 부르죠. 일감이 있을 때만 일하는 그런 불안정한 형태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객공? 네. 하지만 그걸로는 생활비가 계속 부족했고 결국 카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신 걸로 보입니다.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는데요. 2022년 말에 또다시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두 번이나. 저런. 네. 그래서 결국 2023년 1월에는 가지고 계시던 집, 이게 2017년부터 자가로 보유하셨던 집인데 이걸 4억 3천만 원에 매각해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셨다고 해요. 아, 4억 3천. 꽤 큰 금액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좀 의아한 지점인데요. 이렇게 큰 빚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생활비 부족이랑 또 건강 문제 때문에 다시 카드 대출 같은 걸로 부채가 발생했고, 아, 집한 돈으로 다 해결이 안 됐군요. 네. 그래서 결국 2024년 2월에 수술받고 재활하시던 중에 파선 신청에 이르게 되신 겁니다. 불과 1년 만에 다시 3천만 원이 넘는 빚이 생긴 거죠.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주택 매각이라는 큰 자산 처분으로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위기는 넘겼지만 근본적인 소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렇죠. 수입이 없으니까. 네. 거기다 건강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치료비나 생활비 부담이 계속 쌓였을 거고요. 그래서 또다시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뭐랄까 악순환에 빠지신 거죠. 4억 넘는 집을 팔았는데도 다시 빚이라니. 이게 상당한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없으면 특히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에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좀 더 저렴한 임차주택으로 이사하셨다는 점도 재정 상황이 그만큼 더 나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재산 상태 조사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이런 경우에 혹시 뭐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이런 걸 굉장히 꼼꼼하게 볼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파산 관제인의 조사가 상당히 폭넓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은 당연히 보고요. 최근 5년간 처분했던 재산,
아까 말씀하신 그 주택 매각권 포함해서요. 네네. 그리고 배우자 재산, 또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한테서 상속받은 재산은 없는지, 심지어 자녀들 재산까지도 다 확인을 합니다. 아, 자녀 재산까지요? 네. 그런데 이 보고서상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재산, 이걸 법률 용어로는 환가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가할 만한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도 없군요. 네. 보고서에도 명확하게 파산 재단으로는 파산 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파산 관제인의 최종 의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절차 비용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조사를 바탕으로 파산 관제인 홍연필 변호사님의 최종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관제인은 채무자에게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 예를 들면 뭐 재산을 숨겼다거나 아니면 과도한 낭비 같은 게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면책 허가, 즉 남은 빚 약 3,431만 원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아,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이 전혀 없잖아요. 네, 비용도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더 이상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법률 제545조에 따라서 파산 폐지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이건 이제 파산 절차를 여기서 종결하자는 의미입니다. 아, 면책 허가와 파산 폐지. 결국 이분은 빚 부담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할 기회를 얻게 되시는 거네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본 이 보고서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례는 사실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 또 사업 실패, 소득 부족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상황에 내몰릴 수 있는지를 정말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파산이라는 법적 제도가 이렇게 회복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구제 수단,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또 보여주죠. 네, 특히 이 보고서가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숫자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의 궤적, 그러니까 사업 시작부터 건강 악화, 폐업, 또 임시직 생활, 주택 매각, 그리고 다시 빚이 쌓여 파산에 이르게 된 그 구체적인 과정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보여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산관제인 보고서가 단순한 서류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면책 허가와 파산 폐지라는 결론은 어떻게 보면 냉정한 법적 판단이지만 동시에 이 채무자분이 처한 그 막막한 재정적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이 채무자분 불과 1년여 전에는 4억 3천만 원이나 되는 주택을 매각해서 빚을 갚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3,400만 원의 빚 때문에 파산을 신청하게 됐죠. 물론 보고서에는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 간극이 참 크게 느껴지죠. 네, 이게 단기간에 다시 부채가 쌓이는 과정, 그리고 반복되는 건강 문제와 재정 위기에 처한 개인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잘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질병이나 실직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개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 과연 지금 충분한가 하는 거죠. 아,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으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할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